저는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가 이호훈입니다. 올해 이제 10번째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이번 10번째 개인전은 지나온 지금 창작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창작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나온 것들을 좀 살펴보고 새롭게 전개해 나갈 작품 활동에 대한 것을 또 모색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런 의도로 다 준비를 했어요. 제목을 홈 루덴스 시대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전시할 때는 주제가 없었어요. 그냥 구상했던 아이디어, 표현 방식, 생각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모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했죠. 그때 첫 번째 작업할 때는 여러 가지 재료를 썼는데 장지라는 재료를 이제 좀 쓰게 됐어요. 장지는 그 한지 종류인데 좀 두꺼워요. 장지는 두껍다 보니까 붓을 딱 대면 거기서 확 흡수를 해버려요. 근데 이런 재료 특성을 갖다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죠. 나무의 나이테가 드러나게 이제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장지 위에 하나씩 세 필의 목을 묻혀서 나이테가 드러나게 그렇게 그렸어요. 그럼 나무가 점점 커지면 이제 가지가 뻗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길어져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나이테를 그려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렇게 해서 천년의 호흡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그게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화풍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의 독특한 첫 번째 화풍을 만들게 된 거고, 그다음에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천년의 호흡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눈이 아프고, 나이테를 하나씩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이제 은행나무 시리즈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반개리 원주 문마급 반개리 은행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고 잘 컸더라고요. 뭐 가지를 쭉 벌리고 있는데 가지 반경이 한 30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주로 이제 소재로 쓰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뒤편에서 본 나무를 쭉 둘러보니까 진입로 뒤쪽에서 보는 나무 모습이 참 좋았어요. 아주 은행나무가 보통 이렇게 크게 위로 자라는데 그거는 이렇게 워낙 오래되니까 가지가 옆으로 자라서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은행나무를 그리다가 이후에는 이제 진입로 쪽에서 보는 것으로 또 모습도 바꾸고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은행잎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흔적도 없어요. 밑에는 또 침대처럼 푹신푹신하고 어린이들이 막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은행나무에다가 이제 어린이들도 그리게 되고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순간의 발견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드로잉이나 페인팅 방식이 아니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죠. 별빛이라든지 순간 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빛나는 별도 내 눈에 닿을 때까지는 그 긴 오랜 몇억 광년의 거리를 날아서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본질은 지금의 모습은 아니겠죠. 시간이 걸려서 지금 도달해 온 그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순간에 대한 애착, 순간에 대한 것을 갖다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이제 순간의 발견 시리즈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홈 루덴스 시대 하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깊게 담을 수 있는 소재로다가 메타버스를 선택하게 됐어요. 메타버스는 이제 메타라는 것이 가상의 초월하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유니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하면 가상과 현실에서 확장되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지금은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개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캔버스 천에 얇게 발라서 C줄과 날줄이 드러나게 했죠. 그러니까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게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와 사건과 현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이제 그런 화엄정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C줄과 날줄이 드러나게 얇게 칠하고 그 위에 가상으로서의 공간으로 색채를 놓고 그 다음에 점, 선, 이제 데이터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변화의 속도 이런 부분을 느끼게 해서 이제 메타복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시대 요즘에 보니까 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갖다가 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다른 사람들 공중파에서만은 그 선택된 사람들, 그 기획된 사람들, 의도된 부분들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몰랐던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과 능력들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확장된 공간 속에서의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가 확장시켜주는, 다양성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작업 방향을 홈 누댄스 시대를 1, 2 이렇게 계속 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전시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떤 분들 이게 제일 관객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전시장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림 모른다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창작하고 전시하는 동안에 오시는 관객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마음에 드시는 작품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왜 마음에 드시느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림을 안 고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용 이론에 보면 작품이 그 작품 자체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어떤 관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될 때 그 작품이 비로소 이제 의미 있는 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가의 의도는 어떤 건가 이런 거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 3분 정도 음악 한 3분 정도 들으니까 3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내 느낌, 내 가슴에 또는 생각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 와닿는 느낌을 그냥 즐겨보시고 거기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각예술의 장점이고 그리고 제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제 작품도 보시는 분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제각각이고 다 달라요.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가에게는 다시 이제 창작 활동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전 하면서 또 단체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객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죠. 편안하게 보시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있는 그대로.